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주택시장에 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바뀌면서 가격 부담이 비교적 적은 중소형 아파트 인기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소형 아파트의 3.3제곱미터의 평균 매매 가격이 중대형을 뛰어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 25개구 절반이 넘는 15곳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20-30평대 중후반이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 아파트의 매매가가 중대형 아파트를 뛰어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뀐 시장, 뭔가 정부의 정책대로 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시장의 흐름에 맞는 부동산 전략,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맞는 고민 상담과 또 부동산 정보까지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할게요.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체크해보고 그에 따른 여러분들의 고민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2545-798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핫 키워드를 통해서 최선의 투자 전략을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주택 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 모두가 전년 대비 감소하는 와중에도 월세 비중은 증가를 했습니다. 월세 시대가 개막했다고 불리는 현 시점에서 최선의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기사 하나를 보니까 서울 지역의 1인 가구들은 월급의 31%를 고스란히 월세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보면 이 부동산 투자 성공하려면 이 흐름을 꼭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이런 흐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은요, 이 월세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네.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많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매매라든지 전세 거래량은 조금 줄었는데요. 그 반면에 월세 거래량은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월세 비중이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전월세 거래량 중에서 이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5.2%로 나타났습니다. 약 5년 만에 약 12.2%가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연간, 주택 전월세 거래량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은요, 전년 대비 0.9% 감소를 했습니다. 이 감소를 임대차 거래 감소를 이끈 건 바로 전세 거래입니다. 이 전세 거래는 약 79만 9천여 건으로요. 지난해 전년에 비해서 약 2.7% 감소를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월세 거래량은요, 약 66만 건으로 지난해 전년에 비해서 2015년보다 약 1.4%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거래는 좀 줄어들고 이 전세에 들어가시던 분들도 월세로 좀 전환하는 월세 전환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월세 비중이 2011년에 하더라도 약 33%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약 5년 동안 약 12.2%가 증가했고요. 현재는 그 45.2%인데 이게 확정일자 신고하지 않은 상태를 집계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50%가 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요, 굉장히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이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했었는데요. 작년 11월부터는 약간 규제 대책이라든지 또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현재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불확실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거래량 자체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해서 1인 가구가 약 520만입니다. 전체 가구 수의 약 27.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1, 2인 가구로 조금 확대를 해보면 54%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가 전체의 50%를 넘는 가구 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소형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또는 분리형 원룸 같은 이런 소형 주택에 대해 투자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요. 최근에는 젊은 직장인들도 그렇습니다. 본인도 월세를 살아요. 본인은 자기 직장 가까운 데서 월세를 살지만 좀 여유 자금이 있다면은 그 여유 자금으로 월세 받는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 투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은퇴 세대들이죠.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은퇴가 시작돼서 계속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무래도 노후 준비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월세를 따박따박 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에 접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월세 받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실 때 최근에 트렌드를 좀 잘 파악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의 특성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1인 가구, 젊은 가구들은요, 이사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축으로 자꾸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소형 주택이라도 조금 더 신축을 선호하기 때문에 신축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심 역세권,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고요.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공원이라든지 산같이 이런 곳, 그리고 또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또 한강 프리미엄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실 때도, 이 주택시장에 투자하실 때는 소형 주택입니다. 그러면서도 소형 아파트, 그리고 또 쾌적한 환경까지 갖추고 있는 것을 잘 선점해서 투자를 하신다면요, 아마 안정된 월세를 받으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 안에서 또 어떻게 또 부동산을 잘 볼 수 있는지 다양한 분야에서 살펴봤습니다. 또 직접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영규 본부장과 시간을 마련해서 세미나도 열고 있는데요. 무료 세미나 일정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2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7호 산악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네, 제가 지금 그 용인시 수지구 주공 신정마을 주공 1단지에 살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를 이제 매도를 하고 부가현동에 그 부가현 두산 아파트를 네. 매수하고 싶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앞으로 향후 전망이나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두 개 다 몇 평형 생각하고 계세요? 아, 지금 사는 곳은 네. 25평이고요. 네. 그 부가현동 두산 음. 아파트는 25평이요. 지금 용인에서 서울로 네. 아예 삶의 터전을 옮기시려고 고민을 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일단 맞아요. 이 서대문 쪽에도 뭔가 개발 호재나 관련된 부분에 네.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야 할 텐데 함께 고민 네.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찬성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네. 당연히 서울 중심권으로 이동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네. 앞으로 미래 가치보다도 훨씬 난데, 일단 제가 네. 그 수지에 있는 주공 1단지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도를 알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수지구청역에서 굉장히 가깝잖아요. 예. 그래서 역세권이라는 장점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네. 주변에 뭐 초등학교라든지 학교가 잘 조성이 돼 있거든요. 네. 혹시 이거 언제부터 보유하셨어요?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7년 정도면 좀 가격도 조금 올랐겠네요. 네. 그쵸? 근데- 네.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그러니까 네. 작년 초에 이제 신분당선이 뚫린 이후부터는 크게 변화가 없죠. 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당선이 뚫리기 전에 호재를 받아서 가격이 조금씩 올랐었는데, 네. 어쨌든 신분당선이 뚫리면서 강남과의 접근성은 훨씬 좋아진 건 사실인데, 그 이유는 주변의 그 환경 때문이거든요. 이 주변에 네.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네. 많아요. 많고 또 옆으로는 중대형 아파트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네. 보니까 뭐 공급량이 많아지고 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조금 멈춰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네. 제가 볼 때는 뭐 향후 뭐 몇 년간도 크게 가격이 이렇게 반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쭉 이 수준을 유지할 것 같아서 제가 찬성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살기 좋으시고 신분당선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매도를 하시는 게 낫겠다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부가현, 두산, 여기는 혹시 어떻게 뭐 직장 때문에 알아보신 건가요? 아니면? 네, 남편 직장이랑 좀 가까워서요. 네. 그러면 무조건 네. 옮기셔야죠. 네. 물론 이 부가현동 두산 아파트가 조금 오래됐잖아요. 예, 맞아요. 예, 요게 한 1999년인가 그 정도에 이제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도 25평 가격 혹시 알아보셨어요? 보통 평균 한 4억 정도 하고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4억을 하는 거고요. 이 주변이 네. 어쨌든 그 아현 뉴타운이 조성이 계속 됐잖아요. 그래서 네. 밑에 아현, 위에 부가현에서 앞으로도 조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거예요. 예. 근데 이 동네 집가가 얼마나 올랐냐 하면은 그 두산 아파트 네. 바로 앞에 이편한 세상 신촌이 그 네. 작년 말에 입주를 했잖아요. 네. 여기 25평은
한 7억까지 올라갑니다. 예, 맞아요.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거고 그러다 보면 네. 주변의 시세도 따라 올라갈 수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산 아파트는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네. 한 2, 3년이 지나면 얘기가 슬슬 나올 거예요. 네. 재건축을 진행할 것인지 뭐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뭐 저도 모르고 아무도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서울 중심권이에요. 예. 아현 뉴타운이 이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뭐 서울 중심권, 서울 시청이라든지 뭐 종로권, 마포권 어디든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네. 주거선은 굉장히 몰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주변에 새 아파트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조금 이게 저렴한 걸 찾는 사람들은 그 두산 아파트라든지 옆에 럭키 아파트로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전세가가 올라가서 아마 조금씩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도 빨리 하시고 두산 아파트에 네. 좋은 물건이 있으면은 빨리 잡으셔서 이주하시는 거 적극 찬성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아이가 울고 있어요. 빨리 가보시기 바라겠고요. 잘 선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예요. 자,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네, 거기, 양천구 신정동요. 양천구 신정동. 네네. 뭐? 신시가지, 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요. 목동 신시가 뭔가 이렇게 단지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단지? 네. 네. 몇 단지세요? 네. 11단지요. 11단지요? 네. 네. 어떻게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네. 네. 어떻게 뭐 살고 계세요? 아니면 전세로? 아니, 전세로요. 전세로 몇 평형 네. 가지고 계세요? 네, 20평이요. 지금 매도를 좀 고민하고 계신가 봐요. 네, 아니, 언제쯤 해야 되나? 네. 뭐 그걸 갖고 있을까? 아, 네, 그래서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과 함께 고민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좋은 거 갖고 계시는데 뭐 고민을 하세요? 네. 아니, 그래서 그거를 한 10몇 년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네. 그래서 계속 갖고 있어야 되나. 뭐 십몇 년 갖고 계셨으니까요. 네. 제가 볼 땐 더 갖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네. 혹시 요즘 시세는 얼마인지 아세요? 한 5억 가나, 그래요. 훨씬 더 갈 거예요, 어머니. 네, 그래요. 그러니까 목동은 그 재건축 바람이 살짝 불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 목동 신시가지 단지들이 보통 1억에서 막 1억 5천 이상 올랐어요. 네. 특히 11단지가 그동안 이 평가에 좀 반하게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목동 11단지가 원래는 이 목동 신시가지 전체 단지수를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단지가 아니었거든요. 네. 여기는 어쨌든 그 목동 중심권에서 조금 벗어나 있고, 예, 목동 중심권 여기라고 치면은 약간 네. 벗어나 있고 또 지하철에 대한 약점도 조금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2호선이 다니긴 하지만 요거는 그 신도림역에서 까치산까지 다니는 제한적인 노선이다 보니까 크게 네. 많은 각광을 못 받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11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임대로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그러니까 네. 어머니처럼 주인분이 사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세를 준 가구가 많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조금 소형 평수 위주잖아요, 여기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크게 각광을 못 받았는데 이제 네. 재건축이 진행되면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아, 예. 네. 이게 무슨 이유냐면은요. 일단 네. 이 목동 신시가지가 좋은 게 대부분 다 3종 주거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3종 주거 지역이 좋은 거는 뭐 2종이나 1종보다 더 높게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목동 11단지에 아무래도 주로 이제 전세 월세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 재건축할 때 동의율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인들이 직접 오래 사시는 분들은 동의를 잘 안 합니다. 네. 근데 주인들이 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네. 아마 11단지는 재건축 진행할 때도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로 기대가 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역시 대지 지분입니다. 네. 예, 물론 뭐 새 아파트 분양할 때 대지 지분을 따지신 분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재건축 될 때는 대지 지분을 무조건 따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여기 지금 20평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20평에 대한 대지 지분이 약 16평 가까이 되거든요. 네네. 예, 그럼 나중에 뭐 아파트를 그 조합원이 돼갖고 신청 받으실 때도 뭐 25평, 30평 받으시더라도 아마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데 물론 이 재건축에 대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양천구에서 용역을 내놓은 상태인데 네. 1단지부터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느냐, 뭐 단지별로 차례대로 진행을 하느냐, 요거는 조금 뭐 내년이나 네. 요쯤 돼서 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학군이 좋고 양천구에서는 사람들의 주거가 가장 높은 곳이 목동 신시가지 단지입니다. 네네. 그리고 재건축이 되면은 그런 메리트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람들의 관심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11년 보유하셨는데 앞으로 5, 6년 더 보유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아파트가 떨어질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앞으로도 막 매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오래 갖고 계셨으니까 조금만 더 갖고 계시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에서 나중에 매도하시고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지금 당장은 매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계속해서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 수고 고민이세요?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지역 아, 고민이세요? 수원. 네, 수원의 광교, 네. 거기 엘포트 아이파크, 엘포트 아이파크, 오피스텔. 오피스텔이요. 예, 예. 몇 평형이요? 전용이 38.6? 네? 38.8. 네, 네. 저희 그러면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네, 제가 보니까 지금 분양받은 걸로 예. 들었는데, 예, 예. 어떻게 그러면 매도를 할지 보유를 할지 고민하고 계신 거죠? 네네네. 제가 척척 박사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바로 연결해서 고민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엘포트 아이파크랑 오피스텔을 분양 받으신 거고요. 네네. 혹시 광교에 거주하세요? 아니요, 멀지는 않아요. 아. 거기에서. 멀진 않으신데 어쨌든 분양을 받으신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몇 평형을 분양받으신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용이 38.6인데. 전용이 38.6이요. 네. 그럼 큰 건 아니고 원룸 돼 있는 건가 보죠? 38.6이면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어머니? 원룸 아니고 투룸이에요. 아, 투룸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평수대로 보면은 아마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전용이 30 그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한 네. 20평대 후반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분양 얼마에 받으셨어요? 2억 6,350? 2억 6,350만 원이요. 네, 정확히 네네.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현재 시세는 어느 정도에 거래되는지 알고 계세요? 현재는 별로인데. 예. 그러니까 오피스텔 특성상 피가 많이 네. 붙을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알기로 한 1, 2천 정도는 조금 올라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지도 보고 드릴게요. 예, 예. 네, 지금 이제 광교 엘포트 아이파크 여기 바로 롯데 아울렛 옆에 바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네. 굉장히 입지가 좋습니다. 네. 네. 어쨌든 광교라는 곳의 중심은 요 광교 네. 중앙역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호수를 따라서 굉장히 좋은 아파트들, 값비싼 아파트들이 포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엘포트 아이파크가 위치가 어떻게 보면은요. 이 광교의 중심이면서 또 호수까지 조망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입지하고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이 많이 몰릴 그런 예정을 제가 보이거든요. 예, 예. 이게 아마 2018년 1월 정도에 예정이 돼 있죠. 예, 예. 예,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옆에 이제 경기도청 네. 신청사가 예정이 돼 있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좀 위로 보시면은 수원 검찰청이라든지 법원 이런 것도 예정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오는 거? 수원의 중심이 어떻게 보면 광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신분당선이 워낙 뚫려서 앞으로는 지금은 강남까지 3, 40분 가지만 신분당선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선입니다. 왼쪽으로는 수원을 통과해서 호메시까지 들어갈 예정이고 나중에는 용산을 거쳐서 일산까지 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쪽에서는 이 신분당선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광교도 이 신분당선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상승을 보인 거고요. 근데 이제 오피스텔 특성상 어머니 가격이 많이 올라서 내가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보고 팔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조금 위험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예. 앞으로 사람이 많이 모일 거고 또 광교 테크노밸리에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도청이 들어옴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거라면은 그냥 쭉 보유하셔서 월세 받으시는 건 괜찮고요. 내가 시세 차익을 많이 봐서 팔아야지 이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세를 안정적으로 받으실 거면 계속 보유하시고요. 네. 뭐 시세 차익을 보고 나는 뭐 2, 3년 후에 팔 거야. 이거는 좀 네.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 아. 그러실 거라면 지금 파는 게 낫습니다. 입주하기 전에. 그렇죠. 입주하기 전에 파시는 게 시세 차익을 보시려면 그게 낫고요. 그냥 네. 앞으로는 어차피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 흘러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님도 앞으로 좀 뭐 노후 대비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쭉 보유하셔도 뭐 월세 받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네. 그냥 보유하셔서 월세 계속 받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일단 차익형 쪽으로는 약간 아쉽지만 수익형 쪽으로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서 고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전화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문자 사연 확인해 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끝번호 339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둔촌 주공에 거주 중인 시청자입니다. 올해 안에 이주가 시작될 것 같은데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동관에서 다세대 주택을 매수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소형 아파트에 전세 거주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오셨네요. 뭔가 재건축 때문에 이주를 하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그렇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둔촌 주공에 살고 네. 계신다는 거는 네. 뭐 가격 많이 상승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둔촌 주공이 되게 대단지입니다. 뭐 2주만 해도 한 7, 8천 세대가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만 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조성이 될 예정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5월 중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은 올해 한 하반기쯤부터 이주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강동권에 계속 머무르셔야 한다면은 뭐 주변에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굳이 뭐 강동구권에 있는 다세택을 매입을 하신다는 건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덕지구가 이제 재건축이 한참 진행되고 이주가 시작될 때 이 강동구에 있는 다세택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 오른 만큼 앞으로는 좀 더 오르기는 어렵지 않을까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주변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의 전세를 사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어차피 뭐 둔촌주공 재건축하면 다시 둔촌주공으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괜히 뭐 주택 사셔서 시세 차익을 보셔야지 이거보다는요. 차라리 한 2, 3년 동안 소형 아파트에 전세를 사시면서 나중에 둔촌주공 들어가시면은요. 훨씬 더 좋은 환경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다세대 주택을 지금 매입하는 것보다는 그냥 소형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마음 많으시죠? 무료 세미나 통해서 그 마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본부장과 송성훈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2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타이밍인데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역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은 언제 좋은 건가요? 그렇죠. 이제 타이밍을 네. 잡으시려면 세미나 꼭 참석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명절 잘 보내시고 아마 타이밍 잡는 데 안 저희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세미나 오셔야지 알려드릴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세미나 오시는 것도 타이밍이니까 꼭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6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 꼭 타이밍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SNK 자산관리 이영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짜 정보만 소개해드리는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공개되는 정보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2077-6392번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모던 컨설팅의 박민수 소장, ANC 도시개발의 원동희 소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알짜 부동산 정보만 모아서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원동희 소장님 오늘 어느 지역으로 가나요? 네, 요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아주 마음 편하게 확실하게 투자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실투자금이 700만 원입니다. 리스크가 전혀 없고 매입과 동시에 시세 차익 실현이 바로 가능해서 환금성이 매우 뛰어난 매물이 되겠는데요. 최소의 투자 금액으로 최고의 만족과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내 집 마련의 기회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잠시 후 분자동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엔 박민수 소장님 오늘 두 군데 준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동대문 시장의 그 직접적인 수혜 지역으로서 3룸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구조로 된 부동산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미디어 산업단지에서 임대차가 완료가 된 상가 근린생활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세 군데 자세하게 발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민수 소장과 함께 가볼 곳은요. 중구 황학동입니다. 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 6호선 신당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5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층 건물 내 10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5,300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3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300만 원 예상됩니다.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분석은 저희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황학동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황학동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구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관리를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부터 해왔었고요. 지금 현재 이 분양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과거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분양성이 안 좋거나 임대 수익률이 안 좋으면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구 황학동은 첫 번째가 임대 수요입니다. 아무래도 지하철 26호선 신당 역세권 이외에도 한 정거장마다 환승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총 6개에서 8가지 노선을 환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중구나 종로구, 용산, 강남까지 출퇴근이 지하철로 다 20분 내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신혼부부들이라든지 동대문 운동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이제 도소매 상인들이 거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아주 우수하다는 부분이 입지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 장점이 되겠고요. 자, 이 중구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 이용 용도가 상업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이 상업지역에 거의 90% 이상이 상업용으로 동대문 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 여러 가지 시장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을 선호하는 수요층대가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는데 이 주거로 공급되는 부동산이 30%가 채 되지가 않고요. 또 여기서도 신축으로 공급되는 이런 기회가 한 10% 미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신축으로 공급되는 부동산의 희소 가치가 아주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동대문 운동장, 이 개발호지에서도 잡아드리겠지만 동대문 운동장이 그 면세점 사업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부터 이런 고용 창출이라든지 유동인구가 60에서 80만 그리고 마스터카드 조사에 따르면 카드 매출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야간 불문하고 24시간 계속해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서 많은 수요층대가 상주하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아주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구 황학동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개발 호재는 뭐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개발 호재 부분도 체크해 주시죠. 예, 우선 중구나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로 개발 호재가 없어도 아무래도 이 상주 인구라든지 유동 인구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증가할수록 같이 올라가는 땅값에 맞춰서 계속해서 지가가 상승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중에서 뭐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지만 크게 한 3가지만 압축해 보았습니다. 자, 우선 제일 첫 번째가 동대문 운동장 면세 사업이고요. 자, 두 번째로 4호선을 타고 두 정거장 이동하게 되면 명동역이 있습니다. 명동도 마찬가지로 그 신세계에서 면세점이 입점된 이후에 유동 인구가 80에서 100만까지 증가가 했고요. 이에 따른 고용 창출이라든지 아무래도 이 명동이랑 동대문 같은 이 자치구에서 면세점이 2가지가 확정된 케이스는 전례가 없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관광특구로서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겠고요. 이 관광객 거의 대부분이 요커입니다.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 쇼핑이라든지 케이팝에 따른 한류 문화 열풍입니다. 이런 많은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황학동 토지 용도가 상업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지던스라는
일단은 이런 호텔, 숙박업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이어야 하고요. 상업지 내에서도 학군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화구역에서 숙박업을 건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황학동에서 레지던스 건축이 참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토지 거래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토지 평당 가격이 2년 전 대비 보통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높은 지가에 맞춰서 앞으로는 분양할 수 없고 2018년도, 19년도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이런 신축 부동산이 공급이 될 수 없는 그런 규제에 이제 앞당겨져 있다. 그리고 앞으로 신축 공급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끝으로 이 서울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GTX A 노선이 확장되었죠. 일산 킨텍스 서울역 삼성을 연결하는 A노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B노선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 들어갔다가 청량리 들어가는 노선, GTX로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면서 서울 역세권 주변 일대, 뭐 후암동이라든지 서계동이라든지 용산과 같이 함께 이쪽 주변 일대를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앞으로 예정이 있기 때문에요. 서울역, 명동, 동대문 모두 이 4호선 라인이 앞으로 중구 관광 특구로 맞춰서 지속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또 기대해볼 만한 개발 호재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건물 볼 텐데요. 주거용 오피스텔. 뭔가 일반 오피스텔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화두로 따지고 보면 아파텔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보통의 주상복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공용 면적, 분양 면적에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용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용률이 굉장히 낮았던 단점이 있겠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추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파텔로 불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용률이 거의 90%에 가깝고 넓은 방 3칸과 욕실이 2개, 그리고 또한 넓은 거실이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일대 왕십리 뉴타운, 청구역세권, 약수역세권 일대 부동산 지가 전세가도 보통 20평대가 5억을 넘기 때문에요. 그의 아파트 지가 상승에 맞춰서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굉장히 넓은 평형대의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층으로서 10층 이상 높이로 골조가 올라가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은 그중에서 10층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조나 채광, 통풍이 아주 좋고 옵션 사항 또한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수요층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타입의 풀옵션으로 제공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구 황학동 위치한 오피스텔 보고 있는데요. 아파트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아파트인데 뭔가 일단 등록은 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장점들을 함께 모아놓은 오피스텔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보통 오피스텔 하면 실평수가 굉장히 적은데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평수도 크게 나왔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가격 부분 볼 텐데요. 이렇게 좋다면 오피스텔이고 하면 가격 좀 부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이 사실 온라인 시장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실 현황, 임대 수익 현황을 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중구 황학동에 소개해드리는 오늘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룸 방 2칸인데 주변 일대 매매 사례가 없고 전세 사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전세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겠는데 분양 가격은 3억 5,300만 원입니다. 근데 전세가 90%죠. 3억 3천만 원 보수적으로 활용하신다면은 전세 활용한 투자는 2,300만 원에 가능하시겠고요. 아무래도 이 지역은 수익입니다. 월세를 놓으시면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겠는데 보증금 3천만 원 하실 경우 월 150만 원 가능하시겠고요. 조건부에 따라서 보증금액 조절을 해주신다면 월세를 더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 한 50% 정도만 활용하신다면은 1억 300만 원 정도로 실투자가 가능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네, 자 가격 정보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귀가 솔깃해지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투자할 때 이런 점을 유의하라 체크해 주세요. 예, 우선 이 주변 일대 공급이 된 케이스의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임장 활동 해보시면 실제로 요 정도 평형대에 얼마만큼 임차가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골조공사가 5층 이상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 샘플로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장 활동 하신다면 내부 마감재, 외부 마감재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 첫 번째 부동산 정보를 확인해봤고요.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정보는요. 원동희 소장과 함께 광진구 군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1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5층 건물 내 5층에 위치가 돼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7,2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6,5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이거 맞나요? 700만 원 예상됩니다. 네. 실투자 금액 700만 원 제가 본 것 중에는 뭐 가장 낮은 것 같은데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군자동, 원동 소장님께서는 광진구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군자동으로 좀 이동을 하셨는데 네네. 군자동의 매력은 뭔가요? 네, 우선 뭐 군자동은 군자역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넓은 세종대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바로 어린이 대공원과 밑에 쪽으로는 화양동과 건국대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지하철로는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서 지하철 이용이 굉장히 쉽고 매물지 앞으로는 바로 뭐 다수의 버스 노선이 있어서 종로나 강화문 등 서울 중심권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용이할 뿐만이 아니라 영동대교 북단까지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여서 강남 접근성 또한 굉장히 우수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 그리고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있으며 서울 중심권과 강남권이 모두 20분 안에 도달할 수가 있어서 직장인 임대 수요와 더불어서 세종대학교와 건국대학교를 끼고 있어서 학생층 임대 수요 등 풍부한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택 수요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생활 편의시설로는 건대역 주변으로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 그리고 극장 등 굉장히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건국대학교 병원도 아주 가까이 있어서 편리한 의료 서비스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매물지 바로 앞으로 16만 2천 평이라는 굉장히 넓은 어린이 대공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각종 문화공연 시설과 동물원과 식물원 그리고 놀이동산 등이 있다 보니까 또 공원 입장이 무료여서 인근 주민은 물론이고 서울 시민의 최고의 여가시설로 평가를 받는 곳을 내 집 정원처럼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는 강남에 버금가는 학군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으며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풍부한 녹지 공간을 갖추고 있어서 공원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투자는 물론이고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추천해드릴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여건 자세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이 동네 입지가 이렇게 우수한지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모르셨던 분들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래가치 체크해 볼게요. 개발 호재 뭐가 있을까요? 네, 국립서울병원을 종합의료복합단지로 재건축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1961년에 신축되어서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국립서울병원을 지금 2단계 개발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개발 부지에는 지상 20층에 연면적 15,700평 규모의 의료 행정타운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의료 바이오 시설과 업무 시설 그리고 R&D 연구소 등이 들어서며 2018년 완공이 되면 연간 20만 명의 방문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는 대한의학회 등 12개의 의료기관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상주하는 대규모 연구 인력들의 배후 주거 지역으로서 최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호선으로 연결되는 또 장안평은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내 최대 재사용과 재활용 타운으로 조성이 되며 자동차 산업 박물관 그리고 업사이클 박람회 등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자연 순환 도시로 만드는 계획이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화양과 능동지구 개발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대역에서부터 강변역까지 그 일대를 지식산업벨트 구축 사업과 동시에 군자역 일대를 상업과 업무 그리고 문화와 주거 등 광역 서비스 산업 중심 복합타운으로 조성하는 사업 그리고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천호대로 확장 공사를 인해서 천호대로를 잇는 군자역에서부터 광나루역 인근을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군자동 관련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건물 보도록 할게요. 준공이 이미 완료가 됐다고 해요. 어떻게 네. 지어졌나요? 네, 이미 준공은 이번 달 초에 벌써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2개 동으로 구성이 된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전 세대가 모두 3룸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겠고 현재 지금 뭐 자료 화면에 나오는 모습이 실제 모습인데요. 요즘 트렌드에 걸맞게 모던하고 심플하게 꾸며져 있어서
신혼부부는 물론이고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 실사용 면적 또한 아파트 24평형과 같은 면적이어서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뛰어나서 비좁은 공간에 좀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께 추천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겠고 시스템 에어컨과 가스쿡탑 등 옵션이 들어가 있고 입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무인 택배함과 CCTV 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죠. 요즘 주차 문제 가장 중요한데요. 주차 또한 1:1 개별 주차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주차도 1:1 주차 가능하고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직접 가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통해서 외부 굉장히 또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지어졌고요. 내부도 굉장히 또 넓게 빠졌다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가격 정보인데요. 제가 초반에 소개하기 전에 700만 원을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격 경쟁력입니다. 전세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고 투룸 가격으로 3룸을 구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본 매물의 매매 가격은 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변 인근에 신축 다세대 주택이 3억 3천에서 3억 4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입지면이나 가격면으로도 봤을 때 본 매물이 굉장히 월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2억 6,50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실투자 금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가는 그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돼 있고 최소의 투자 금액으로 최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 월세 임대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금 활용하여 투자하시면은 실투자 금액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익률까지도 겸비하고 있으며 준공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하실 수 있는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 매력 상당합니다.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봤고요.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도 함께 체크해 주시죠. 네, 군자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전셋값이 급등하거나 집값이 폭등하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리틀 강남이라고 불릴 만큼 강남 못지않은 학군과 서울 중심부는 물론이고 강남 지역과도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꾸준한 집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셔서 주변 일대 시세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광진구 어디였죠? 네, 분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제 지인이 방 3개짜리만 나오면 그렇게 알려달라고 해서 건물 열심히 보다 보니까 동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이번에 정확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포구 상암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작년 8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7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80만 원, 대출 가능 금액 2억 원, 실투자 금액은 1억 2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상암동에 위치한 근린 생활시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상암동의 입지적인 매력부터 분석해 주시죠. 예, 사실 이 상암동 같은 경우 판교와 가장 흡사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판교 하면은 떠오르는 게 이런 전기줄이라 그러죠. 전봇대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기반 시설들이 지하로 매립된 공동구 시설 택지개발식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쾌적한 주거지역으로서의 환경을 볼 수가 있겠는데 상암동도 마찬가지로 택지개발 형식처럼 아주 필지 정리가 확실하게 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상암 월드컵 아파트 단지, 대규모 단지 이외에도 그 상업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겠고요. 역세권 주변으로는 이런 먹거리라든지 요식업 등을 할 수 있는 상가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용도 입지 소개해드리면 지하철 역세권으로는 경의선과 공항철도 6호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을
도보 6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상암초등학교 사거리라는 메인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겠는데 이 주변 일대 보시면은 MBC라든지 SBS 프리즘 타워, YTN 등 대규모 방송사 입주 이외에도 IT나 미디어 각각 이런 관광 특구로서 개발이 선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사무실, 오피스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오피스 공간이 부족한데 과거에 공급되었던 오피스들은 거의 다 보시면 50평대, 60평대, 70평대는 대규모 대형대의 사무실로서 공급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은 중소형 사무실로서 임차가 완료된 부동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입지 여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주변 일대 이런 사무실 공급이 없는 거 이외에도 아시다시피 이 토지 이렇게 근린생활 시설이라든지 주거용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토지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급의 희소 가치에 따른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암동 체크해봤습니다.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곳인데 개발 호재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어떤 개발 호재 있을까요? 예, 사실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게 여러 가지의 뭐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대표적인 케이스는 하나의 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의 핵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여의도, 중구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상암동도 마찬가지로 마포구 4대 성장 거점 중에서 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포 4대 성장 거점을 살펴보시게 되면 공덕이 있겠고요. 홍대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상암과 합정이 있겠는데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방송, 미디어, IT, 특화 산업 지역으로서 거의 대부분의 90% 토지 이용 용도가 상업 지역이다라고 또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앞으로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이미 뉴스를 통해서 공표를 한 적이 있겠는데 우리나라 하면 가장 강세인 게 이 IT 산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게임 산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는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모든 기업들이 다 상암동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동산도 이 게임 회사에서 다 입주가 됐고 IT 기업 회사에서 입주가 완료된 부동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상암동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개발 호재 때문에 아직도 매매를 못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그 대표적인 첫 번째가 상암 랜드마크 사업입니다. 상암동 랜드마크 같은 경우는 110층 높이로 처음에 개발이 예정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약간의 변경을 통해서 100층 높이로 허가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이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됨으로써 지금 현재 약간은 유보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중국계에 있는 그 기업체 새로 매각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상암동 랜드마크가 개발하게 되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동산과의 도보로는 한 5분 정도 거리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랜드마크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디지털 미디어시티 역세권에 보면 상암동 일대에는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물류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 부지가 현재 그 매수가 끝났는데 아직도 백화점이 그 공사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곧 있으면은 롯데백화점 아울렛, 롯데몰이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롯데백화점 부지 개발 사업과 아울러서 랜드마크 개발 사업이 크게 두 가지 핵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건물 볼게요. 근래인 생활시설 이미 지어졌습니다. 어떻게 지어졌나요? 예, 우선 총 7층 건물입니다. 거기서 2층과 3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공급이 되었고요. 4층에서 7층까지는 원룸형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2층과 3층은 상가기 때문에 먼저 임차인을 입주한 이후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분양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증금 2천에 월 170에 임차인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모두 게임 개발회사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IT 계열체 업체들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장기 계약 조건으로 임차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 시설이라든지 엘리베이터 CCTV 이런 보안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임차인들이 아주 선호하는 그런 부동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물까지 봤습니다. 이번에는 가격대 볼 텐데요. 어느 정도 가격대면 접근이 가능할까요? 예, 우선 분양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지금 현재 분양 가격이 3억 5천만 원의 부가세 별도인데요. 일반 사업자 신청을 하셔서 부가세는 환급 받으시면 되겠고요. 보증금 3천에 180만 원, 그리고 또 302호 같은 경우에는 2천에 170만 원이 대신에 장기 계약으로
방식으로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투자 금액 대비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현재 대출은 50% 정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실투자 금액 1억 2천만 원 투자하셔서 월 180 받으시고 이자분 제외한다면 수익률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부동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오늘 좀 다양한 부동산 정보 드리고 있는데요. 투자 시 유의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뭐 특별하게 유의하실 사항은 없겠고요. 임장활동 통해서 수요 공급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세입자와의 미리 연락을 통해서 내부 시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근린 생활시설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오늘 알짜 정보 전해주신 원동희 소장의 일대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립니다. 원동희 소장의 일대 무료 상담 안내합니다. 수익형 부동산 제대로 알고 투자하기라는 주제로 양재동 유레카 빌딩 5층 AS 도시개발에서 열리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9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알짜 정보 소개해 주신 두 분은요. AS 도시개발의 원동희 소장, 모던 컨설팅의 박민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알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